자, 이번에는 몰 비열과 이상기체에 관한 겁니다. 소단원 19-7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원에서는 안 배우는 것 같은데요. 물리학2에서는 제가 물리학2 개정된 교과서를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리학에서 안 배웠다면 화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죠.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열. 자, 먼저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열. 비열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비열의 뜻이. 비열이란 어떤 물질, 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 1g 또는 1kg을 이거를 온도 1도 1켈빈이라고 해도 되죠.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이걸 비열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 1g이에요. 1g 또는 1kg이에요. 그래서 칼로리 퍼 그램 도시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시 또는 킬로 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요. 그런데 비열이 C. 자, 이 비열 기호로 C라고 표현합니다. 비열이 C인 어떤 물질 질량 M 어떤 물질의 질량 M짜리 이거 질량 M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열 용량이라고 해요. 이거를 열 용량이라고 해요. 열 용량 Q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물질 1g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몰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열이 아니라 몰 비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몰 비열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간 때 배운 Q, 이 Q는 열 용량은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라고 배웠죠. 온도 T만큼 올렸다. 델타 T, 이 T를 델타 T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델타 T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 그게 열 용량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질량이 M일 때죠. 우리는 몰일 때란 말이에요. 따라서 N으로 바꾸면 되죠. 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C가 이 비열이 이제 달라진 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내부 에너지 봅시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뭐에 비례한다고 했습니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입자가 정해진 공간에서 움직일 때 그 내부 에너지는 바로 운동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운동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자의 특정 운동에너지 값이다 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평균값 쓴다 그랬죠. 에버리지. 그렇죠? 입자가 갖는 평균 운동에너지가 요 에버리지라면 M몰일 때 M몰에 해당하는 입자가 갖는 에너지,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일정 공간 속에 입자 하나가 에버리지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M몰이.
n몰 상태예요. 그럼 이 n몰 상태에서 입자의 개수는 n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해주면 되죠. 그럼 전체 개수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평균 이걸로 움직인다면은 전체 요거가 갖는 에너지는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n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럼 전체 입자 개수 나오고 한 개당 평균 갖는 운동 에너지가 이거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 요거 되지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분의 3 KT 나왔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3 요거 KT 나와요. 그렇죠? 2분의 3 KT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 볼츠만 상수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NA분의 R 요거였죠. 그렇죠? 그럼 바꿀게요. 아보가드로 수 2분의 3 볼츠만 상수 대신에 요거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없어지죠. 그러면 2분의 3 nRT가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3 nR 여기까지는 상수호 요것만 변하는 값이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절대 온도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의 몰 비율과 압력이 일정할 때의 몰 비율을 한번 봅시다. 언제냐면 부피가 일정할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에서 고등학교 때 Q equal MC 델타 T 요거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질량이 N일 때니까 우리는 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몰수 곱하기 부피가 일정할 때 CV 일정할 때의 비열 델타 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는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거였죠. 즉 무슨 얘기냐면 Q는 외부에서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델타 E 이니셜 그 다음에 인터널 그 다음에 W 요걸 했단 말이에요. 요게 바뀌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Q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요거는 N CV 델타 T예요.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율. 그렇죠? 빼기 W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볼륨이 일정할 때요. 볼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피스톤이 있으면 이 피스톤 안에 있는 이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즉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그럼 부피가 안 변해요. 델타 V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델타 V가 0이면 외부에 해주는 기체가 외부에다 해주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W가 0이란 말이에요.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니셜 저 내부 에너지가 바로 요걸로만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정적 몰비열, 부피가 일정할 때 몰비열은 N 델타 T입니다. 이거 절대 온도로 할게요. 이거 분의 내부 에너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내부 에너지는 뭐였습니까? 2분의 3 nRT였고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nR까지는 상수니까 뭐하고만 관련있어요? 절대온도만 관련있다 그랬죠? nR 델타 T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따라서 CV는 n 델타 T 분의 2분의 3 nR 델타 T예요. 이건 없어지죠. 따라서 뭐가 나와요? 2분의 3 R 나와요. 기체상수의 2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적 몰 비율이에요.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율 값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번엔 부피가 일정할 때가 있고 또 압력이 일정할 때가 있죠. 압력이 일정할 때의 몰비율은 어떻게 나올까? 압력이 일정할 때의 몰비율. 물론 그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압력이 일정할 때의 몰비율 봅시다. 압력이 일정할 때의 몰비율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Q equal N,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 몰비율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에서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압력이 일정하지 부피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델타 V는 0이 아니에요. 그럼 W는 P 델타 V라고 쓸 수가 있지요. 그럼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Q는 이거, Q는 이거는 P 델타 V. 그렇죠? 근데 내부 에너지 이건 뭐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여기에서 뭐였어요? 이거였죠. CV. 내부 에너지는 저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NCV 델타 T, 이거는 NCP 델타 T 빼기 P 델타 V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N 곱하기 델타 T로 양변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CV는 CP 빼기 P 델타 V 나누기 N 델타 T예요. P 델타 V는 뭐예요? PV N PV 이퀄 뭐였죠? 기체상태 방정식 nRT였죠.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CP 나누기 N 델타 T 그 다음에 N 라지 R 델타 T 없어지죠. 그러면은 CP 빼기 R만 남아요. 따라서 정압 몰 비열은 정적 몰 비열에다가 기체상수 하나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란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이때는 부피는 변하는 겁니다. 즉 요렇게 있다면 이게 피스톤이고요. 압력이 정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지 부피가 일정할 때가 아니에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변한단 말이에요.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면 압력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일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입자에 따라서 한번 봅시다. 몰 비열과 자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몰 비열과 자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단원자하고 이원자, 그 다음에 다원자 상태,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 이 세 가지 상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 자체가 분자인 경우, 즉 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있죠? 헬륨 있죠? 이 하나 자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자체에서 회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회전하는데 어느 축방향을 가지고 회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요. 이원자 분자죠.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요, 세 가지 축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 개의 축 방향, 이렇게 두 개의 축 방향, 이 세 번째 축 방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거는 어느 축 방향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 메탄 있죠. 메탄 CH4. H가 4개예요.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고요. 탄소 가운데 여기 탄소가 하나 있고 공유결합을 수소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그려야겠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세 가지 축 방향이 또 존재하죠. X, Y, Z 축. 자, 그럼 봅시다.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즉, X, Y, Z 축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유도가 3이에요. 이거 자유도 볼까요? 얘는 요 트랜스레이션이 세 방향 X축, Y축, Z축 세 방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3이에요. 헬륨은요. 그 다음에 산소 역시, 산소 분자 역시 이원자 분자지만 X, Y, Z축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3이에요. 메탄 마찬가지로 3 나오죠. 모든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회전을 봅시다. 회전. 헬륨은요. 어느 축 방향이 없죠. 그래서 자유도 0이에요. 회전도. 회전 자유도는. 근데 산소는요. 요 두 개를 이어주는 축 방향은 돌아봐야 변함이 없죠. 그럼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도 돌 수 있죠. 그렇죠? 돌 수 있는 방향이 두 개란 말이에요. 자유도 두 개예요. 메탄은요. 모든 방향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도 세 가지 방향 X, Y, Z 축 3이 나와요. 그럼 전체 자유도는요. 얘는 움직이는 거고 회전하는 건 없고 그래서 전체 값은 3 나와요. 전체 값은. 그럼 얘는요. 움직이는 거고 회전하는 게 두 방향 전체 값 5 나오고요. 얘는 전체 값 6 나오죠. 그랬을 때 몰 비열. 몰 비열에서 정적 몰 비열에 해당하는 건 즉 이 정적 몰 비열, 즉 몰 비열은 2분의 1 KT에 어떤 값을 갖느냐인데 이게 바로 축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방향이죠. 요거 전체 세 개죠. 그렇죠? 세 개니까 2분의 1. 먼저 트랜스의 셋이죠. 그럼 2분의 1 KT의 세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거 회전은요. 2분의 1 KT의 0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2분의 1, 2분의 3 KT가 나와요. 아, 물론 다 계산하고 나면 이제 2분의 3 R값 나오죠. 앞에서 하면은 CV가 2분의 3 R이었잖아요. 2분의 3 R이 바로 C 정적 몰 비율이었죠. 이게 바로 3이라고 하는 게 자유도가 3이란 얘기입니다. 즉 2분의 1 R의 자유도 얼마냐 이겁니다. CV 값이. 자,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얘는 2분의 3 R 나와요. 헬륨은. 산소는요. 전체가 5죠. 자유도가. 그러면 2분의 5 R이란 얘기고 메탄은요. 2분의 6 R 해서 뭐가 나와요? 3 R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압 몰 비율은요. 정압 몰 비율은 정적 몰 비율에다가 R을 하나 더 하라 그랬죠. 그럼 정압 몰 비율은 헬륨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와요? 2분의 3 R에다가 R 더하니까 2분의 5 R이 나온다는 얘기고 산소는요. R을 더하니까 2분의 7 R이 나온다는 얘기고 메탄은요. 3R에다가 R을 더하니까 4R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겁니다. 즉 정적 몰 비율은 자유란 2분의 F 값이라고 하는 거로 나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분의 1 R의 과연 자유도가 얼마냐.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2분의 F의 R이라고 여러분들 책에는 돼 있을 거예요. 이 F 값이 바로 이 토탈, 전체 값이에요. 전체. 이게 F. 즉 자유롭게 움직이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합한 거. 그게 F 값이에요. 그랬을 때 정적 몰 비율은 2분의 F의 R이고 정합 몰 비율은 2분의 F R에다가 R을 더한 거고. 되셨죠? 이거가 예전에 수능 땐가 문제로 한번 출제됐다가 정답이 잘못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문제 자체가 틀린 적이 있었어요. 문제 답이. 그래서 한번 논란이 일고 나서 더 이상 대학 입학 시험 문제로는 다뤄지질 않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입자가 이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병진 운동할 수도 있고 회전 운동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놈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CV. 요 값을 나눠줘요. 그러면 CV 나누기 R 이거 하면 1.5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아토미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전이 먼저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점점점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 입자가 자유롭게 막 움직이다가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돌아요. 돌면서 움직여요.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더 흡수를 하죠? 그러면 이놈이 회전도 하고요.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가 떨리기도 해요. 진동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병진 운동을 하다가 트랜스레이션을 하다가 요놈이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면 트랜스레이션과 이제 뭘 하느냐? 로테이션을 해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또 더 흡수하죠? 그러면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하고 이번엔 뭐까지 하느냐? 진동까지 해요. 오실레이션까지. 그런 입자의 운동 변화가 일어나요. 그 값이 요 비율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요 비율 값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를 따졌죠? 그럼 이번에는 자유팽창 한번 봅시다. 이상기체의 자유팽창. 이 이상기체의 자유팽창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